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음유시인, 감성장인, 상담치유사 우리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임영웅님에 대한 인터뷰를 안진용 기자와 진행했습니다. 근데 20분 정도 분량으로 하다 보니까 1부, 2부로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영상 편히 보시라고 안진용 기자님의 인사말과 함께 바로 임영웅님의 전격 인터뷰 부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부, 2부 확 줄였습니다. 편히 보시고 임영웅님 얘기로만 편집했습니다. 임영웅님을 위한 전격 인터뷰 안진용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일보의 문화부 우리 안진용 기자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진영입니다. 대중문화 예술을 다루는 문화부 기자로서 이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십니까? 보람 느낄 때요. 네. 제일 보람을 느낄 때는 똑같아요. 저는 사실 신문 기자거든요. 네네네. 예, 방송도 좀 하고 있지만은 신문 기자이기 때문에 기사를 읽고 기사 잘 봤어요라고 얘기 들을 때, 네. 그리고 사실 요즘은 인터뷰를 해도 워낙 매체가 많으니까 한 5, 60군데는 막 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자기 인터뷰를 애정을 갖고 써주신 게 느껴졌어요라는 말 들을 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예. 또 한 가지가 이제 저도 이제 미스터 트롯 탑7을 후배로서 응원하고 또 열심히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좀 임영웅 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사실은 뭐 임영웅 씨는 뭐 팬덤 지수로 보면 뭐 대한민국 최고고, 그리고 우리 또 서른도 씨가 해준 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이거 뭐 지금 연속 10주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네. 우리 안 기자님의 안목으로 볼 때 우리 임영웅 씨 어떤 가수입니까? 영화 드라마는 제목 따라가고 사람은 이름 따라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네요. 임영웅님이 영웅입니다. 야, 그러네. 네. 히어로. 네, 그냥 뭐 히어로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영웅이라는 호칭을 누구한테 붙일 수 있을까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스타도 많고 사실 유명한 사람도 많고 인기 있는 사람 많지만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에서 일단 서태지가 패러다임을 바꿨죠.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리면서. 네네. 그리고 BTS가 최근에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완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죠. 그렇죠. 네. 한국의 노래가 한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통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바꿨는데 임영웅 씨는 트로트가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다시 한번 대세가 될 수 있다는 이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 정말 트로트는 흘러간 노래, 중장년층만 부르는 노래라고 사람들이 치부를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맞아요. 심지어는 우리 트로트 선배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푸제덕 받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정말 트로트 가수들 전체 시장의 파이도 커졌고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달라졌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트로트 가수들을 특히 더 딴따라라라고 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트로트 가수들은 이전까지는요, 그냥 범대중적으로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친숙하고 알려진 사람 정도로 많이 생각이 됐다면 임영웅 씨를 기점으로 해서는요, K-팝 아이돌처럼 팬덤화가 됐습니다. 정확히 그 사람을 좋아하는 팬덤이 모이고 그 팬덤의 힘이 스타를 또다시 한 단계 고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또 임영웅 씨가 이제 9월에 본인 소속사로 돌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면서 특히 뭐 CJ ENM의 뭐 100억 계약설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뭐 100억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가치를 그 이상으로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임영웅 씨는 어디서 계약금을 받고 어디로 가기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네네네네. 현재 지금까지 제가 취재가 덜 될 수도 있는데 네네네네. 적어도 그 시기가 됐을 때 임영웅 씨가 더 많은 제안과 더 많은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 섣부르게 돈에 따라서 움직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가치입니다. 100억 설이라는 나왔을 때 임영웅이라면은 그 정도를 누군가 투자할 가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만큼 임영웅 씨가 가면은 왜 그전에
임영웅 씨가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시청률이 다 2배씩 뛰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새로운 시청층, 팬층을 창출하는 스타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 씨를 어떤 식으로든 데려가서 활용을 한다면은 그 컨텐츠, 임영웅 한 명이 아니라 컨텐츠 전체를 부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억이다 얼마다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네.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모습으로 봤을 때는 또 임영웅 씨가 선택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항상 뭐 모범이 되는 선택을 하는데, 근데 저는 네. 또 한 가지 주목하는 게요. 사실은 뭐 쌍용 자동차가 힘들어지긴 했지만서도 임영웅 씨가 모델하면서 뭐 매출이 2배, 3배가 뛰어버렸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만큼 기업을 살리고 요즘 코로나19 시국에 기업이 힘든데 임영웅 씨로 인해서 또 다른 돌파구를 모색했거든요. 네. 사실은 그만큼 가치가 뛰어나다는 거죠. 그럼요. 이 브랜드 가치라는 거는 사실 돈으로 환산이 안 되거든요. 음, 예전에 한 30년 정도 전이죠. IMF 그 시기에 모 제과가 있는데 거기가 국진이 빵으로 살아났거든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예, 국진 연골로. 예. 그게 그 당시에 김국진 씨는 정말 일주일에 매출이 1억 그 시기에 나올 네네네.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타였는데 아, 대단하네요. 결국은 그 사람을 데리고서는 이 사람의 이름으로 빵을 만들고 그 전까지 아무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런 발상의 전환 하나만으로 기업이 살아났는데 네, 마찬가지로 임영웅 씨 이전에 그 누구도 자동차 광고를 한 트로트 가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트로트가 대세가 될 수 있고 임영웅 씨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이게 수천만 원의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네네. 결국은 임영웅 씨의 브랜드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지금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까지 전부 다 섭렵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네네. 향후 임영웅 씨가 가는 그 길이 그냥 새로 개척되는 길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임영웅 씨의 여러 노래가 있지만서도 뭐 네. 바램이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거든요. 네네. 우리 문화부 기자로서 안 기자님이 보는 임영웅의 매력 한 가지를 뽑는다면 어떤 걸 뽑고 싶으세요? 임영웅 씨의 매력을 한 가지만 뽑는다면은요. 어려운가요? 아, 예, 매력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는 어렵지만 제가 볼 네. 때 그냥 하나를 딱 꼽자면 그거예요. 트로트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음. 그러니까 줄타기를 살려냈다? 잘한다는 느낌이요. 네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은 풀어서 설명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임영웅 씨가 원래 발라드 가수를 맞아요, 준비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트로트로 전향을 했는데 지금도 보면 아직도 가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정통 트로트는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정통 트로트를 꼭 부를 필요가 있냐고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리고 전통 트로트가 뭔가 하면 선배들은 아니야 다 좋아하는 노래도 전통 트로트야라고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럼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트로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뽕짝이란 이미지를 네네네네. 상쇄를 시켜준 거죠, 임영웅 씨가. 음. 결국은 트로트를 가지고 가면서도 이젠 아마미디어를 듣고 있으면은 이 노래가 트로트 뽕짝이라고 부를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네. 뽕짝은 분명 아니에요. 하지만 트로트예요. 네. 결국은 트로트라는 거 갖고 절묘하게 줄타기라면서 다른 장르까지 섭렵을 하면서 그 트로트라는 장르를 넓히고 있는 거. 이게 제가 볼 때는 임영웅 씨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뭐 융합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자기의 발라드 네네. 장점과 트로트 장점을 네. 갖고 와서 임영웅도 자기 스타일을 만든 거네요. 그럼요.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 가장 중요한 게 유연함이라고 생각을 네네네. 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가장 피곤해하는 사람이 고집불통이에요. 아. 예, 그 사람이 선배도 상관없고 후배도 상관없어요. 나이도 상관없이 네네. 윗사람이 아랫사람이면 그 사람이 고집불통이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근데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그걸 흡수하는 사람하고는 언제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접점을 찾을 수 있는데 네. 임영웅 씨가 노래를 부르고 어떤 장르를 소화의 과정을 보면은 트로트를 중심을 두고 굉장히 유연하게 흡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사랑의 콜센터였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는데 다이나믹 듀오 랩을 하면서 임영웅 씨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있었어요. 네네네네네. 와, 랩도 어마어마하게 잘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렇다고 아니 무슨 트로트 가수가 랩을 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트로트 그렇죠. 가수도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고 다 융합할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네. 유연함. 키워드로 따지면 유연함이겠네요. 이명웅 씨가 가진 유연함이 저는 그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연예인들이 가장 부러운 가수 중 한 명인데 네. 우리 안 기자님께서 만약에 우리 임영웅 씨와 같이 있다라면은 차 한잔 네. 마시면서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상상만 해도 일단 기쁘고요. 저도 지금 스쳐 지나가고 본 적은 있는데, 네, 네네. 아침마당에서 실제로 이제 최근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임영웅 씨한테 그냥 전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미스터 트롯 결승전 무대를 잊지 말라고요. 그때 배신자를 불렀는데, 네네네네네. 그 모든 게 완벽했다는 느낌? 노래도 네. 잘 불렀지만은 그때 그 배신자란 노래가 어릴 적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렇죠. 위해서 불러줬던 노래를 이제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서 못 부르던 노래인데 감히 그 자리에서 꺼내 불렀는데 하필 네. 그때가 바로 또 아버지의 기일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냐면은 진짜로 이명웅이란 사람을 중심으로 기운이 모인다는 느낌이었어요. 네네네. 이 사람이 그동안 충분히 고생도 많이 했고 나이를 떠나서요. 음, 노력도 많이 했으니 이제 너도 너를 한 번쯤은 빛낼 때가 됐다라고 기회가 오는 느낌이었는데 네. 그때 임영웅 씨의 그 표정과 특히 그 깊게 느끼는 그런 진정성이 느껴졌는데 그때 본인이 느꼈던 감흥을 유지만 하면은요. 네네네. 앞으로도 잘 될 것 같거든요. 어떠한 문제 네네네. 없이.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더 겸손해질 것 같고 더 노력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아우, 노력하는 천재를 이길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임영웅 맞아요. 씨가 이미 어느 정도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그때 그 시기의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앞으로도 저는 쭉 승승장구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32년 방송하고 교양 프로 MC를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우리 안 기자님이랑 통화해 보니까 저도 많은 걸 배워야겠습니다. 아유, 별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얼마 안 됐었는데 올드스타 네네. 구독자 12만 3천 명이네요. 아, 아니 언제 저를 따라잡으신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몇만이었었는데, 이야. 근데 이거를 따라잡는데도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게 바로 미스터 트롯이었어요. 네네네네네. 사실 제가 잠깐 뭐 제 얘기인데 해도 괜찮은가요? 그럼요. 네. 초기에는 BTS도 그렇고 이런 글로벌 스타들을 좀 다뤄봤는데 네네네네네. 사실 구독자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왜일지를 나름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일단 그들을 좋아하는 팬덤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걸 볼 시간에 우리 오빠들 뮤직비디오를 한번 더 본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젊은 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오빠들을 갖고서는 이 사람들이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도 싫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분석해 주는 것보다 오빠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직접 느끼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럼 반대로 미스터 트롯 팬분들은 왜 구독까지 하고서는 응원을 해주실 생각을 해보면은 일종의 자식 바라보는 마음 같다는 생각도 드는 맞아요. 거예요. 왜냐면 내 자식 얘기하니까 와서 들여다보시고 그럼요. 구독하고 혹시 흉보지 않나 칭찬하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럼요. 왜냐면은 내 자식 칭찬해주고 내 자식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세상 누구나 친절하고 고맙고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야. 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올리는 것들을 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그러면은 너도 내가 응원한다라는 마음을 같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네네. 포근하다는 느낌도 들고 네네네. 그래서 아이템 준비할 때 더 조심스러워요. 맞아요. 네, 사실 보면은 제가 이슈를 막 쫓아서 가기보다는 어떤 루머를 다루기보다는 있는 얘기를 갖고 하거나 아니면 조회수가 정말 별로 안 나올 것 같은 얘기도 많이 하는데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정성을 갖고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면은 한 네. 번쯤은 이런 얘기에도 귀 기울여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역시나 그 믿음에 부응해 주셔서 저도 맞아요.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저도 사실은 너무 방송 내용이 좋아서 이미 구독한 지는 오래됐는데요. 계속 감사합니다. 응원 드리고 종종 전화해서 좀 인터뷰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편하게 전화 주세요.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네. 조만간에 한번 보면 제가 밥 한번 맛있는 거 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얼굴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댓스타 12만 넘었으니까 조만간에 50만 찍고 100만 갑시다. 제가 50만을 찍으면은 네. 그때는 이렇게 전화 통화가 아니라 뵙고서는 영상으로 인터뷰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문화일보로 달려가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참여하신 우리 안진용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우리 영웅시대 여러분들, 다음 주 16일은 우리 임영웅님 생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생일을 축하하는 여러 카페를 오픈한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 전해드리고 제가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카페 한번 방문해서 임영웅님을 위한 기록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임영웅님의 노래 듣고 총공하고 스밍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웅님 최고입니다. 근데 임영웅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임영웅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웅시대 한 분 한 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임영웅 최고, 영웅시대 최고, 안진용 기자님 최고입니다.